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간 6시인데요. 이거 아마 내일 영상 새벽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도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죠? 거래가 안 터졌어요. 윗골에 달리고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요. 프로그램 매도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550억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지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바닥권 거래가 터지면서 어디서부터 거래 터졌어요? 여기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래가 쭉 밀렸죠. 그럼 우리가 요 봉 3개, 이 봉 3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부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어디냐면 여기요. 42,500원. 여기 넘어줘야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거래 대금이 터지고 하락한 시점을 넘어주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구간이요. 단기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지 이탈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저항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구간에서 5일선을 유지를 하면서 11선과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지거나, 일단은 지금 상승 탄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올리는 외국인 세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구간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가 조금 매수했죠.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던 부분들에서 개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외국인이 수급 우위다. 연기금도 정리를 하는 모양새였지만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아쉬운 건 매수세가 강한 편은 아니에요. 물량은 많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두산의 어쨌건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넘고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넘어서야 되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SMR 관련된 투자 부분, 그죠? 이 투자 부분에서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자, 크게 보면 SMR 설비 투자 관련돼서 연도별 예상 투자액이 있는데, 자, 이번 연도는 얼마요? 2,700억, 내년에 3,200억. 그죠? 27년도에는 2,800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집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1조 1천억 원의 투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연결재무, 그냥 재무제표 말고 그냥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건데, 일단 유동자산은 4,300억, 현금 및 현금자산 3천억, 그죠? 외출 채권이 좀 있어요. 100만, 1000만 원 세워 7천억 정도 있는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부채를 봐야 되죠. 부채.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유동부채가 5,800억이에요. 매입 채무가 1,300억, 단기 차입금이 2,100억. 단기 차입금이 좀 높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차입금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차입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이 두산 밥켓의 담보나 두산 피어셀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됐을 때 두산 밥켓이나, 자, 이 친구들의 주식을 담보로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담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추가 담보를 내놔라 할 수가 있고요.
두산 퓨어셀도 에너빌리티가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내려가다 보면은 뭐요?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낮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두산밥켓의 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에너빌리티가 그죠? 48%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분을 조금 한 10% 정도 줄인다라고 하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밥켓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밥켓에서 블락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웬만해서는 두산 그룹 자체는 블락딜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이 구간의 거래를 터트려서 많은 개인 투자자를 물리게 할 거거든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것처럼 여기 개인 투자 싹 다 물리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여기서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 더 붙어야 되거든요. 거래량 더 붙고 뭐가 돼요? 양봉 더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건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정 주가는 넘어섰어요. 적정 주가는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가 더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알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관련돼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제가 썸네일에서 쓴 적이 있지만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SMR에 관련된 투자를 집행하는 게 언제요? 25년부터 27년도까지 1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당장 에너빌리티가 매출이 발생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매출과 큰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힘들단 말이야. 왜?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상승은 뭐예요? 2년 뒤에 정말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착착착 진행된다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비티가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가격을 미리 선반영 받는 거다. 왜? 주식이라는 건 원래 선반영이라는 거, 선반영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해드리면 지금 두산이 올라가는 건 지금 당장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이 가격 말이 안 되죠.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앞으로 2년 뒤에 증설을 통해서 뭐요?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요. 그럼 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아니요. 올라갈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 구간 거래량이 생각보다 안 터졌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고 내가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도 글을 써드려요. 우리가 두산 에너비티를요, 이 17,000원, 2만원에 계속적으로 모아갔고요. 그리고 4만원 구간 근처에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겁나게 싫어합니다. 진짜 당연한 일이고 2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주가가 올랐을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당연한 건데 우리 개인 투자가 원하는 건 계속 간다, 더 간다, 무조건 간다, 절대로 매도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마법의 단어예요. 지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래피디라는 분 봤거든요. 그분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거 아닌데 그분이 살짝 아쉬운 게 두산 에너비티 오래오래 추천하고 최근에 2, 3만원 구간에 매도 타이밍 말해주고 지금도 두산 에너비티 매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비티가 고평가 구간이 맞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 기대이익을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래피디님의 아쉬운 점은 그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영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캐치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매도하라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근데 나머지는 다 이분이 한 말이 맞아요. 그분 댓글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현실이 정말 아쉬워요. 이 두산 FT 지금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맞고요. 언제든지 던질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보는 기준에서 어긋난 매트타임을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분할 익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물량 70%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더 급등 나와서 더 상승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또 분할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분이 조심하라고 해서 그분이 얻는 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 제가 두산 들고 있는 분들 같이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건데 이 매도에 대한 부분 같이 잡아가겠다라고 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두산에너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대감 뭐예요? 선반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원전이 결과적으로 전력을 만들면 전력을 보내는 전선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선주 관련돼서도 이 전력 관련주 제가 좀 히든 종목 뽑아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력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